이거 하는 거야. 이제 깜빡거린다. 아, 너희, 최우빈. 아, 우빈 얘기했어야지, 씨. 아, 나 참. 이제야 소리가 들어오네. 자, 친정으로 내쫓아요. 친정으로 내쫓아서 얘가 어디로 가냐면 친정으로 안 가고 어디로 갈까요? 얘는 친정으로 안 가고 이게 올해 EBS에 나왔죠? 여기 찍히냐? 네. 아, 너 어떻게 알아? 거기 나온다. 여기 나온다고? 딱 쌤 엄지손가락 나와. 엄지, 여기 엄지. 여기네. 그러면 친정으로 안 가고 어디로 가냐면 신성으로 갑니다. 신성으로 가요. 신성에는 어디 뭐죠? 이거는 유현의 무덤입니다. 유현의 산소로 가요. 자, 그래서 여기 유현의 산소로 가서 이제 누가 심기가 불편해? 교씨는 지금 집안에서 내쫓았으니까 지가 이제 부인이잖아. 그러면 가만 내비두면 되는데 요게 또 심기를 건드립니다. 아니 얘는 유씨 집안의 사람이 아닌데 이리로 내쫓으면 어떡합니까? 저건 뭐 하는 거야? 라고 해요. 우리 EBS에 나온 점이 거기입니다. 그랬더니 유현수가 아니 그것까진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느냐. 쫓았는데 집안에 내쫓았는데 걔가 어디에 살든 산속에 살든 그건 어쩔 수 없지 않냐. 이제 거기가 지금 우리 EBS입니다. 아야야. 다시 하나 둘 셋까지 하고 네 번째. 자, 간단하게 목소리가 끊겼으니까 잠깐 얘기하면 자, 유현과 최씨 부인이 결혼할 거고 최씨 부인이 일찍 사망한다고 그랬죠? 소설 속에서 잘 나오지 않아요. 둘 사이에서 유현수가 태어나고 15세에 과거 급제를 하는데 5년만 더 일할게요. 공부하다 갈게요. 라고 해서 임금이 그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공부했더니 얘가 어떻게 해요? 여기저기서 선이 들어오는 거야. 함부로 자기 아들을 장가를 보낼 수 없죠? 그래서 유현과 누나입니다. 두 부인. 얘는 왜 두 부인이냐면 두강의 부인이야. 그래서 두강의 부인에서 두 부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부인이 평소 알고 있는 스님인 우아함 여성 묘혜에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얼마나 똘똘한지 한번 체크 좀 해달라고. 그래서 옛날에는 부처의 관음상에 그 밑에다 찬양하는 글귀를 쓴대요. 그 글귀를 쓴 걸 봤더니 너무나 훌륭한 거야. 그래서 결혼하라 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유현수는 관직이 잘 안 올라가요. 왜냐면 아빠와 부정적인 관계가 있었던 엄승상, 즉 엄숭이 유현수를 관직을 올리는데 자꾸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둘이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사씨가 스스로 첩을 들여놓자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교씨를 들여올 거고요. 교씨는 어떻게 해요? 처첩 간의 갈등에서 이기는 길은 아들을 낳는 길이죠. 열심히 해서 6개월 만에 임신을 합니다. 아들인지 딸인지 체크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무당을 찾아가는데 걔가 심낭이야. 그죠? 얘는 여자를 남자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도술을 할 수 있대요. 이 도술이 성공했는지 아들이 태어납니다. 걔가 장주입니다. 그 다음에 교씨는 남편에게 사랑을 받는다면 별짓 다 하죠? 그래서 가랑이라는 연주자를 집에다 숨겨놔요. 그래서 립싱크를 해서 남편의 사랑을 받죠. 근데 이건 유혹하는 그런 노래다 보니까 사씨가 들었더니 너무 방탕한 노래야. 그런 노래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충고를 했더니 이제 어떻게 했어? 교씨가 유현수한테 사씨를 모함합니다. 첫 번째는 지가 본처라고요. 저 음악하는 거 막 반대해요. 이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상태에서 이제 사씨가 이나를 낳아요. 아들을 낳으니까 더 조급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더 센 거를 찾습니다. 그래서 교씨는 1번 불륜남 동청과 짜서 이제 장주를 아프게 주술을 외웁니다. 그러다 결국 장주는 사망할 거고요. 그 사망한 이유를 어떻게 해서 교씨는 사씨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유현수는, 사씨는 여기서던가? 사씨는 이날을 낳았고요. 집에서 엄마가 아프다 해서 집에 갑니다. 그러라고 했고요. 유현수는 어디 갈 거냐면, 산동 지방에 출장을 갔어요. 그런데 동청은 남매라는 시비에게 옥주안을 훔치라고 해요. 집안에 아무도 없었으니까 가장 중요한 거. 그걸 훔쳐서 냉진에게 줬고요. 냉진은 누구를 만날 거냐면 유현수를 만납니다. 그래서 뭐 하냐면 이 옷가락지는 나의 여자, 내 부인의 거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유현수는 내 거랑 너무 비슷한 거야. 그래서 집에 가서 사씨한테 물어봅니다. 야, 옷가락지 어딨냐 했더니 우리 집에 있지 라고 해서 찾아봤더니 없어요.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그 의심이 더 증폭돼서 친정으로 내쫓았어요.
사씨는 쫓겨나면서 친정으로 가야 되는데 친정으로 가지 않고 신성으로 갑니다. 신성은 유현이 묻혀있는 산소인데요. 왜냐하면 유씨 집안에 귀신이 되고자 하는 거야. 여기까지 했습니다. 아우. 자, 그 다음에 빠르게. 자, 네 번째 장면. 뭐가 안 돼요? 자, 여기 유현의 산소로 갔다라는 것이 교씨에게 너무 마음이 좀 그랬나 봐. 그냥 놔뒀으면 되는데 어차피 쫓겨났는데 그래서 저걸 어떻게 제거하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씨와 1번 불륜남 동청이 이제 저거를 어떻게 없앨까 생각합니다. 이때 교씨와 동청은 아주 대놓고 사랑을 나눕니다. 손잡고 다니고 해요. 유연수가 보던 말던 뭐 이런 정도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대놓고 사랑, 대놓고 애정행각. 왜냐하면 유연수도 제거를 할 거거든요. 와하, 이놈 봐라. 자, 제거하는 방법, 유연수를 한번 제거해 볼게요. 자, 유연수를 제거하려고 얘에게 모함을 씌웁니다. 그래서 요즘으로 하면 그 음성 조작, 그죠? 아이 간악한 새끼 이렇게 얘기한 거를 그 앞에다 엄숭상 따와, 엄숭상 간악한 새끼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유연수는 어떻게 써? 승상을 욕한 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써? 바로 그죠? 엄승상이, 그죠? 바로 뭐냐면 유연수가 욕했다. 유연수가 욕을 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디 감히 상관에게 욕을 하다니 나쁜 쓰레기 새끼. 그래서 엄승상이 천자에게 찔러요. 제가 나한테 욕했어요. 나 이거 일 못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유연수는 유배에 갑니다. 그럼 얘는 어디로 유배를 가냐면 신성은 아니, 거기는 무덤이 되니까 거기 무덤 가는 게 안 되고 어디면 행주. 자, 간악한 사람이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이게 모함을 받죠.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행주로 유배를 갑니다. 행주로 유배를 가는데 여기는 어디냐면 보통 살아 돌아온 사람이 거의 없는 이게 모함이죠. 이거 모함. 살아 돌아오는 사람이 거의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엄승상이 얘를 살려주고 싶지 않은 거지. 그래서 아예 죽여버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행주로 갔는데 유배는 3년 유배입니다. 그죠? 이렇게 욕했다고 3년간 유배를 가는 거야. 요즘 말로 하면 교도소에 3년. 그죠? 징역 3년인 거야. 여기에 갔는데 3년은 잘 치르고 올 겁니다. 이때 자, 이제는 사씨도 제거, 유연수도 제거. 집안에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교씨가 모은 전 재산을 가지고 동청과 살림을 차립니다. 그 동청은 이제 뭐하냐면 혈령이라는 위치까지 올라갔다가, 혈령이라고 하면 요즘 말로 하면 동사무소 장등, 한 동의 장, 그죠? 그러다가 이제는 뭐냐면 태수의 벼슬까지 올라갑니다. 태수라고 하면 경기도지사, 이 정도 되는 거지, 그죠? 완전 올라가네. 난리가 났네. 행주 유배를 끝났고, 그 다음에 얘가 태수가 됐고요. 교씨는 사씨 제거, 유연수 제거. 근데 하나 걸림돌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지? 뭐만 없으면 얘는 완벽해요. 아들 누구? 인하를 제거해야 되죠? 그래서 얘는 인하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남매의 누나가 설매입니다. 설매. 얘에게 뭐 하냐면 인하를 제거해라. 인하를 죽여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설매가 그 전까지는요, 저 교씨를 보필을 합니다. 근데 저 깐난아기를 죽이는 건 좀 아니지 않소? 라고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이 설매가 아기는 죽일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어디다 물속에다 버리거든요? 그 죽으라는 얘기 아니야? 어디다 물에다 던져버립니다. 죽이지는 않고 물에 던져요. 그래서 뭐냐면 물에 버리는 거야. 이거 뭐 죽인 거 아니야, 거의? 물에 버려요. 그런데 물에 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둥둥 떠가고 누가 건지겠지. 그죠? 다 예측들 하시네. 그래서 누구냐면 임씨 부인이 요거 뭐지? 깐난아기 뭐지?
낼름 업어와요. 누가 애를 여기다 버렸지? 라고 해요. 그래서 얘를 구하겠죠. 그렇다면 임시 부인은 이나를 살리내니까 언젠간 다시 저 유연수와 사씨를 만나겠죠. 나중에 임씨가 사씨가 임씨를 데리고 와요. 집에서 일 좀 해볼래? 하서 데리고 와요. 근데 어떻게 해서 세트로 옵니다. 뭐 조그만 깐난아기를 데리고 오는 거야. 이거 누구지? 봤더니 자기 아들이야. 이런 식으로 만날 겁니다. 자, 요 상태에서 유연수는 3년의 유배 생활을 종료합니다. 3년의 유배 생활 종료. 그리고 나서 이제 집으로 가다가 저 태수의 태수의 저 모습을 봅니다. 뭐지? 행진이 아니에요. 행차. 그죠? 그러니까 동청의 행진이겠죠? 행차. 동청의 행차를 목격합니다. 저거 우리 집에서 비서하던 새끼인데, 제가 저 벼슬까지 올라갔단 말이야. 이걸 봤겠죠. 그때 누구를 보냐면 이제 설매가 딱 알아봅니다. 어르신 얘기합니다. 아니 저 자식이 어떻게 저렇게 됐지? 이제 여차 불륜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진실을 얘기하죠. 진실을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서는 설매는 되게 좀 긍정이네. 이제부터 유연수가 정신을 차려서 사씨 귀한 줄을 압니다. 이제부터. 자, 이렇게 설매가 유연수와 속닥속닥 했을 때, 이때 교씨가 만나요. 설매를. 야, 너 어디 갔다 와? 어디 갔었어? 그게 아니라, 너 지금 누구랑 얘기하고 왔잖아. 누구야? 라고 해요. 그게 아니라, 저기 어르신이 살아와서 유연수 얘를 만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래? 알겠어. 그래서 교씨가 자객을 보냅니다. 교씨에 자객을 보내요. 자객을 보내서 유연수를 어떻게 해서 죽이고자 합니다. 죽이고자 했더니 얘가 어떻게 할까요? 살아요. 살겠죠. 어디서 살까? 하나 빼먹었다. 에이씨, 하나 빼먹었어. 자, 아까 사씨가 친정에서 신성으로 갔다고 그랬죠. 유연의 산소로 갔다고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아까 교씨가 이걸 싫어한다고 그랬지. 그래서 이 사씨를 아예 죽이고자 합니다. 거기가 빠졌네. 자, 거기서. 자, 그 유연수 제거하기 전에 얘기야. 그러니까 3.5 정도. 3.5. 요 바로 앞에 유연수 제거하기 바로 직전.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사씨가 있고요. 이건 당연히 어떻게 써? 동청과 교씨가 서로 짜요. 그래서 얘를 모함을 할 건데, 얘의 애초의 계획은 뭐냐? 사씨를 불러내요. 그죠? 그 유연의 산소에 있다고 그랬잖아. 그 산소에 있는 애를 불러. 왜냐면 소복만 입고 있는데 안 나갈 거잖아. 옛날에는요, 그 3년상 뭐 이런 거 치려면 그 옆에서 3년간 지내야 한단 말이야. 부를 거야. 근데 어떻게 하면 올까 했는데 사씨가 유일하게 믿고 기대는 애가 누구냐면 두 부인이야. 그래서 두 부인의 필체를 위조합니다. 애야,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어디로 오너라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러면 거기 오는 순간 냉진을 보내서 냉진이 사씨를 겁탈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서 서로 아기를 갖게 될 거고, 그러면 결혼, 그럼 불륜이 완벽하게 성립이 되죠. 그래서 그 생각에 이제 모함하려고 뭐 하냐면 두 부인의 편지를 위조합니다. 두 부인의 편지를 위조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부인의 편지를 보면 평소에 사씨가 좋아했기 때문에 금방 글로 올 거야. 그런데 뭐가 나타날 거냐면 아까 유현, 그 다음에 별 영향력 없었던 최씨 부인이 나타납니다. 죽었어, 최씨 부인. 죽은 얘네들이 뿅 하고 나타납니다. 뿅 나타나요. 아가, 그 편지 다 뻥이야. 그거 보면 안 돼. 라고 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1번 알려줍니다. 뭐라고 할 거냐면 편지는 위조됐다. 조심해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근데 내가 죽어서 점괘를 좀 봤더니 너 앞으로 7년간 더 고생해야겠다라고 해요. 7년간 애군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젠장 애군이 있다. 그런데
7년간 애군이 있는데 7년 때 물에 빠진 누구를 구하면 너의 애군은 끝난다라고 합니다. 7년 후 물에 빠진 누구를 살려라라고 해요. 물에 빠진 사람을 살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려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사씨는 어떻게 써요? 동청과 교씨 밑에 있다가는 언제 죽을지 모르죠.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두 부인 있는 장사 지역으로 갑니다. 어디? 아까 산성에 있었다고 그러잖아. 신성에서 어디로 가냐면 장사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장사 지역으로 이동을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합니다. 집에서 쫓겨나 모두 못해 얘라이씨 죽어버려야겠다 해서 장사에서 다이빙 자살을 결심합니다. 자살을 결심해요. 그러면 주인공이 죽으면 안 되잖아. 그죠? 죽으면 안 되니까 누가 나오냐면 장사 지역은 옛날부터 지조와 절개를 지켰던 사람들이 많이 죽은 곳이야. 유배 오다가 남자들은 죽은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중국의 왕이 죽으니까 두 부인이 임금 없는 데서 내가 살 필요가 없어 하면서 자살을 한답니다. 걔가 누구냐면 아황과 여영이라는 부인이야. 죽은 아황과 여영은 지조와 절개를 나타내는 애거든요. 대명사야. 그래서 어떻게 써? 얘야, 너는 죽어서는 안 된다. 너 같은 사람은 지조와 절개를 지키고 굳굳이 버텨야 한다라고 해요. 죽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써요? 그럼 제가 힘을 낼게요. 화이팅! 하고 살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버티고 사는 거야. 자, 이제 7년이 되었습니다. 7년이 되고 유연수도 3년간 유배 생활을 마치고 옵니다. 근데 이제 교씨가 이제 어떻게 써? 유연수가 와서 자객을 보냈다고 그랬죠? 유연수는 또 싸움도 못하네. 그래서 어떻게 써요? 정말 죽을 뻔했는데 얘가 어떻게 써? 물에 다이빙 합니다. 왜냐면 더 이상 피할 데가 없는 거야. 얘라이씨 칼에 맞는 거 팔아야 맞아 죽느니 물에 빠져 죽겠어 하고 뛰어들어요. 그러면 누가 나와? 사씨. 그렇죠. 여기에 7년 후에 누군가 물에 빠질 거라고 했잖아. 그래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빠진 놈 있네? 훅 들어가서 살립니다. 얘는 뭐냐면 사씨가 구출을 해줍니다. 그러면 유연수는 이 사씨가 결국 생명의 은인이죠. 생명의 은인. 자, 일단 여기까지 쓰고 바쁘게 갔다. 참 잘해요. 어이, 저은이. 네. 자, 3점. 조용히. 5. 3.5, 4, 5. 왜 이래? 자, 5. 자, 5는 이제 천자 좀 볼게요. 중국의 천자가 임금이겠죠? 임금이 엄숭상이 간신이었다는 걸 간파합니다. 그래서 엄숭상 내 이놈 나라의 기강을 어지럽힌 너 꺼져라 하면서 얘를 파면시킵니다. 왜 이래? 하면 엄숭상을 파면시켜요. 그러면 엄승상을 파면시켰을 때 이때 누가 나타나냐면 아까 1번 불륜남이 누구? 동청. 2번 불륜남? 남매? 뭐? 남매라고요? 냉진이요, 냉진. 자, 냉진이 동청을 고발합니다. 여기에 동청을 고발해요. 그런데 동청을 고발하는 이유는 뭐냐면 같은 편이었는데 왜 고발하냐면 이 교씨가 누구랑 불륜이 생기냐면 냉진과 불륜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원래 동청과 불륜이었는데 이제 남자가 또 바뀌었어. 이번엔 냉진으로 바뀐 거야. 요게 2번 불륜남이야. 그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써요? 그러면 냉진의 입장에선 동청을 제거해야 교씨가 내 거가 되잖아.
그러니까 온통 이 주변엔 다 쓰레기들만 잔뜩 합니다. 쓰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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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렉.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천자가 엄승상 파면, 두 번째 어떻게 해서 동청 개쓰레기 파면, 그죠? 다 날라가요. 엄승상 날리고 동청 날리고 날리면 날리면 하면 안 되는데 그 말씀은 잡혀가. 자, 날려. 그죠? 자, 그러면 냉진이라는 어떻게 되냐? 냉진은 도적과 도적들과 친분이 있어요. 도적들과 친분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도적들과 장난치고 놀다가 결국 도적에게 죽임을 당해요. 도적에게 죽임을 당해요. 그러면 어딨어? 내가 그렇게 따르던 동청 아웃. 1번 불륜남 아웃. 2번 불륜남 아웃. 그럼 뭐 교시가 갈 데가 없지요. 그래서 이제 교시가 이제 변신합니다. 얘는 교시는 원래 뭐야? 이름이 뭐였지? 교시는 유연수? 교시. 교체란이었죠? 교체란. 그런데 이름을 바꿔요. 이제는 뭐 하냐면 바로 누굴까? 교칠랑으로 바꿉니다. 뭐야? 교칠랑. 교칠랑은 뭐냐면 기생입니다. 기생. 그죠? 기생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직업을 갖습니다. 남자를 유혹하는 직업을 가져서 요번에 인생 말년에 로또를 하나 당첨돼야지. 이 남자, 저 남자, 찝쩍찝쩍찝쩍 요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교체란이었던 교칠랑이었던 다 교시의 모습이니까 부정이겠지. 이제 유연수가 통치를 사시가 살려줬잖아. 통치를 하다가 이제 통치가 잘 돼서 점점 관직이 올라가요. 관직이 올라가다 소문을 듣습니다. 어디 저기 가면 기생집에 가시면 교머식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너무 예뻐요. 뭐 이런 얘기 합니다. 근데요, 그 교씨랑 너무 닮은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연을 시킵니다. 갔다 와봐. 누군지 한번 봐. 했더니 뭐냐면 교씨였어요. 교씨가 이름만 바꿨던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 잘 걸렸다. 넌 뒤졌어. 왜냐면 복수를 해야 되죠? 그래서 사씨에게 물어봅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가 복수를 할 수 있겠소 해요. 그럼 우리 한번 복수 한번 합시다. 라고 하겠지. 자, 그래서 여섯 번째는 이제 유할림이겠죠? 유연수가 시비들한테 합니다. 뭐 하냐면 이제 지시를 내립니다. 교칠랑을 데려와라 라고 합니다. 근데 교칠랑은 어떻게 데려오겠어? 어떻게? 여기에 이제 매파라든가 여러 하인들에게 지시합니다. 교칠랑은 관직이 높은 남자를 지금 유혹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보를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써요? 얘가 매파가 교칠랑을 만나요. 만나서 우리 어르신은 부인이 있는데 부인이 너무 아파. 자식도 못 나고 이제 오늘 내일 하셔. 그래서 우리 어르신이 첩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가 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요. 우리 집은 되게 부자거든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결혼은 처첩 간의 갈등도 없어. 부인과 남편이 함께 결혼을 하는 걸 지켜보기로 했대. 그럼 더 좋지 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관직으로 유혹합니다. 나 엄청 높은 벼슬아치야. 그래서 어디 아니면 이제 커다란 가마를 가져와요. 그 다음에 거기다 교칠랑을 집어넣고 가마 바깥에 문을 닫아요. 그리고 딩간딩가 오죠. 딩간딩가 와요. 와서 어떻게 해서 문을 딱 열어보니까 여기 많이 보는 집이야. 누구 집이야? 유연수 집입니다. 깜짝 놀랍니다. 여기 유연수 집인데 내가 왜 여기 왔어? 했더니 그 전에 유연수가 여기 집이었는데 유배가고 나서 죽고 나서 그 뒤에 우리 어르신이 여기서 살아요 라고 얘기해요. 그럼 그렇지? 내가 이 집이랑 좀 인연이 좀 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서 앞으로 딱 나왔더니 내 인연! 여기 나타났네. 아이고 이제 사씨한테 얘기하겠죠? 사실은 다 동청이 시킨 일이고요. 냉진이 시킨 일이에요. 막 얘기합니다. 동청과 냉진이 시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유연수가 이제 빡칩니다. 빡칠 때를 빡쳐. 아직도 거짓말하냐? 너의 죄를 읊어주마. 그랬더니 뭐해서 죄?
그 다음에 뭐 장주를 죽인 죄, 그 다음에 사씨를 내쫓은 죄, 심지어 나도 내쫓은 죄 막 쫙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유연수가 교칠량의 목을 자르려고 합니다. 아니구나. 가슴을 풀어서 심장을 꺼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사씨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교칠량이 좋아합니다. 나를 살려주는구나. 역시 아주 마음이 따뜻한 여자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죽이자고 합니다. 꺼내지 말고 그냥 죽이자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그냥 죽인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전체 얘기다. 아유 길어라. 자, 시끄러. 자, 우리 제시문은 EBS에서 나온 제시문은 어디 갔지? 아까 여기 없었구나. 이쪽에 필기했던 신성으로 가는 거 있죠? 거기가 EBS에 나온 지점이고 요거는 이제 나머지 지점 어디가 나올지 모르니까 모의고사 같은데 언급된 지점을 중심으로 한 6개, 7개 정도 장면을 나눴어. 한 7개일 거야. 이 3.5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도 뭔 내용인가 슬쩍 한번 보자. 자, 유할림은 본부인 사씨를 내치고 정실로 맞은 첩 교씨의 계교로 사씨를 내치는 경우 있었죠? 아까 했었지? 교씨를 계교로 귀양을 가서 자기도 쫓겨났습니다. 자기도 쫓겨나. 왜냐면 엄승상한테 간악한 새끼라고 했다가 쫓겨나죠? 그 다음에 사씨를 다시 맞이한대요. 풀려나 사씨를 다시 맞는다? 아까 물에 다이빙하죠? 그때 사씨가 구한다고 그랬잖아. 거기까지가 이 두 줄로 이렇게 써버렸네. 한편 자설 교씨는 동청이 죽은 후로 냉진과 살더니 냉진이 도적을 사귀다 괴수에 잡혀 죽으니 그러니까 1번 불륜남 아웃, 2번 불륜남 아웃. 교씨가 도망하여 낙양에 이르러 청루는 기생집입니다. 청루에 들어가 천한 기생이 되어 이름을 칠랑이라고 하고 교칠랑이 여기네. 낙양부 사람들의 재물을 낚으며 이르되 나는 임마 장경에서 한림학사 부인이었었어.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낙양 사람들이 교녀를 모를 리 없는데 사부지역의 여종이 마침 낙양에 왔다가 칠랑의 유명함을 듣고 청루에 이르자 자세히 보니까 과연 교씨였더라. 즉시 사부에 돌아와서 신랑께, 이 유연수겠죠? 고하니 신랑이 크게 분하여 부인에게 청하여 가로되 내가 교녀를 잡지 못할까 원통했는데 이제 낙양 청루에서 장기 노릇을 하니 내 인연을 곧 잡아 치욕을 씻고자 합니다. 부인이 또한 통분하여, 그래서 부인도 빡치지? 그래서 원한을 씻기를 이릅니다. 부인이 아들 인하를 만난 후로는, 인하는 누가 데리고 왔냐면 임씨가 데리고 오는 거 있었잖아? 다시 시름이 없고 신랑이 또한 만사에 시름이 없어 백성을 다스리는 일에 부지런히 하니 인민이 농업에 힘쓰고 학업을 부지런히 하여 그 읍이 무사한지라. 천자가 들으시고 예부상서로 부르니, 그러니까 예부상서의 벼슬로 올라간 거야. 유상서가 이에 가족을 거느리고 올라갈 때 행하여 서주에 이르러 산에 아이 종을 부려 교녀를 보고 오게 하니 과연 의심이 없다. 딱 교씨야. 그곳 매파를 불러 먼저 상을 주고 교칠랑을 불러 여차여차 하라고 하니, 여차여차가 뭐겠어? 여기에는 원래 유승상 집이었는데 얘가 예부상서가 결혼을 하려는데 너 가라 이런 얘기했지? 거기다가 부인은 아파. 그러니까 네가 제1부인이 될 수 있어. 뭐 이런 얘기 했겠지. 매파가 교녀를 보고 아뢰되 이제 예부상서로 올라가는 상공이 낭자의 이름을 듣고 노신을 불러 나 매파 분부하시니 상서는 거룩한 재상이요 또 시비의 전하는 말을 들으면 부인은 신병으로 집안을 다스리지 못한다 하니 낭자가 들어가면 어찌 부인과 다리요 네가 제1부인이 될 수 있어. 교씨가 가로되 그렇지 내가 비록 의식이 부족함이 없으나 나이가 점점 가니 어찌 종신하고 쾌히 허락하니 종신토록 의탁할 곳을 생각지 않을까.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 어떻게 해서 평생 살 때를 찾아야겠죠. 안착할 곳을. 그 다음에 하고 쾌히 허락하니 매파 가로되 상공과 부인이 보시는 데서 성례할 겁니다. 낭자를 곧 데려러 올게요. 교씨가 가로되 그러면 더욱더 좋지. 하건을 매파 이대로 전하니 하인을 갖추어 교녀를 가마에 태우고 뒤를 따라오라 하니
유상서 급히 서울에 이르러 천자에게 사은 숙배하고 예부상서에 벼슬을 줬으니까 임금님 고맙습니다. 집에 돌아와 친척을 모으고 치하할 때 사씨가 임씨를 불러 두 부인께 배우라 하고, 아까 임씨 있고 두 부인은 숙모. 이 사람은 교씨와 같지 않은 사람이에요. 숙모는 너무 그릇되게 보지 마세요. 왜냐면 얘 아들을 살려준 애잖아. 그러니까 두 부인이 아들을 살려준 애니까, 손자를 살려준 애니까, 그죠? 비록 어질지 않아도 괜찮다. 왜냐면 뭐 손자를 살려줬으니까 하더라. 상서가 부인께 말하되 길에서 명창을 얻어왔사오니 한번 구경하세요 하고 좌우를 명하여 교칠랑을 부르라 하니, 이때 교녀가 거처를 정하고 기다리더니 오라는 명령을 듣고 벼슬아치의 집안에 이르자 교씨가 깜짝 놀랍니다. 어머! 이 집은 유할림의 대기건을 어찌 내가 여기 왔지? 몸종이 가로되 유할림은 귀한 가시고 우리 상공이 여기 들어 계셔요. 교씨의 놀람을 진정하여 가로되 아이고 내가 이 집에 인연이 많구만. 이번에도 마땅히 백자당에 거처하리라. 백자당에 거처한다는 건 제1부인이 돼야지. 뭐 이런 얘기. 하니 몸종이 교녀를 이끌어 상공과 부인께 배우다 하니 교씨 눈을 들어보니 좌우에 가득한 사람 다 유씨 종족이더라. 한번 보면 낙담 상혼하여 청천벼락이 머리에 닿는 듯한지라. 인하여 땅에 엎드려 슬피 울며 목숨을 살려달라 애걸했더니 상서가 꾸짖어 가로되 네 죄가 한둘이 아니니 계집아 니 들어봐라. 처음에 부인이 너를 경계하여 음란한 풍류를 말라고 함이 너 또한 좋은 뜻이었거늘. 가랑과 검은고를 쳤던 거 그 얘기. 너는 도리어 헐뜯어 나를 미혹해 하니 그 죄 하나요. 심랑과 더불어 요괴한 방법으로 장부를 속였으니 딸인데 아들로 바꿨다고 생각하는 거야. 둘이요. 음흉한 종과 더불어 당을 지었으니 죄 셋이요. 음흉한 종을 한다면 설매 이런 애들 다 스스로 방자하고 부인께 미루니 그렇게 장주를 죽이고 나서 어떻게 써? 사씨가 죽였다고 했죠? 죄 넷이요. 동청과 몰래 정을 통했으니 문벌을 더럽히니 죄 다섯이요. 옷가락질을 도적질하여 냉진에게 줬으니 부인을 모해하고 죄 여섯이요. 네 손으로 자식을 죽였죠. 대학을 부인께 미루니 그리고 나서 사씨가 죽였다고 했죠? 죄 일곱이요. 간부와 가까이 하여 남편을 사지의 귀양을 보냈죠. 동청과 짜서 보냈지? 죄 여덟이요. 이날을 물에 넣고 죽게 하니 죄 아홉이요. 겨우 부지하여 살아오는 나를 또 죽이려 했으니까 죄 열이다. 계집이 천지간에 큰 죄를 짓고 오히려 살려고 하느냐? 교씨가 머리를 두르고 울며 가로되 이 모두 첩이 재우나 장주를 해하면 설배가 한 거고요. 도적을 보낸 건 엄승에게 헐뜯으면 동청이 한 일이에요. 하고 사씨를 향하여 울어 가로되 첩이 실로 부인을 저버렸거니와 오직 부인의 대자대비하신 덕으로 천첩의 잔명을 보존해 주세요. 부인이 눈물을 흘려 가로되 네가 나를 해하려 함은 죽을 죄 아니나 상공에게 죄를 얻으면 내가 어찌하 구할 수 있겠어. 상서가 더욱 노하여 이에 시종에게 명령하여 교녀의 가슴을 해치고 심장을 빼라 하니 사부인이 가로되 비록 죄를 중하나 상공을 모신 지 오래니 죽어도 시체를 완전히 해주세요. 그냥 죽여요. 이게 얘기네. 상서 감동하여 동쪽 저작거리에 잡아내려다가 만인이 보는 앞에서 죄를 들어 널리 알리고 타살 죽였습니다. 했네요. 자, 옆에 4, 5, 6번 가볍게 풀어줄까요? 그 다음에 화장실 갈 사람 슬쩍 하고 잠깐 쉴게.